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현대시의 걸작,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우리말과 감각적 이미지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먼저 정지용 시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용은 1902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나 1950년 한국전쟁 중 행방불명된 시인입니다. 그는 1930년대를 대표하는 모더니즘 시인으로 섬세한 시어와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 한국 시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향수는 1923년 일본 유학 시절 쓴 작품으로 1927년 조선지광에 발표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던 젊은 시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죠. 향수의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적 노스텔지를 넘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상실된 고향과 민족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시인은 고향의 풍경과 가족, 그리고 유년의 추억을 통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이 시가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보편적 정서와 함께 한국인의 정체성과 연결된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 전문을 읽으며 각 연의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향수는 시변 26행의 자유시로 각 연은 고향의 정경을 묘사한 후 후렴구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자, 시를 함께 읽겠습니다. 일연.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 때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이련은 고향의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제시합니다. 넓은 벌과 실개천, 황소의 울음은 평화롭고 한가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지줄대는은 실개천의 졸졸 흐르는 소리를 의인화한 표현으로 청각적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전달합니다. 특히 금빛 게으른 울음은 황소의 울음소리를 시각과 청각이 결합된 공감각적 이미지로 묘사해 독자로 하여금 고향의 따뜻한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후렴구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는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강조하며 시의 리듬감을 더합니다. 이연. 지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 이연은 겨울밤의 고요한 정경과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화로의 식은 재와 밤바람 소리는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농촌의 가난한 삶을 암시합니다.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게 합니다. 집베개는 소박한 농촌 생활을 상징하는 토속적 시어로 화자의 애틋한 감정을 더합니다. 사면.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사면은 유년 시절의 꿈과 동경을 노래합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은 자연과 함께 성장한 순수한 심성을 나타내고 파란 하늘빛은 어린 시절의 무한한 꿈을 상징합니다. 함부로 쏜 화살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더는 이슬에 젖은 풀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동감을 줍니다. 이 연은 화자의 순수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고향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꿈의 원천임을 보여줍니다. 사연.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사연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냅니다. 어린 누이의 이 검은 귀민머리는 전설바다의 밤물결에 비유되어 역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이미지를 그립니다. 반면 사철발 벗은 아내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삶을 상징합니다. 이삭 줍는 모습은 일제강점기 농촌의 고된 현실을 반영하지만 화자는 이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하며 고향의 소박한 삶에 애정을 드러냅니다. 오연. 알 수도 없는 모래성 쌓던 곳, 설이 까마귀 울던 곳, 초라한 지붕들이 허덕이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오연은 고향 마을의 신비롭고 정겨운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알 수도 없는 모래성은 동화 같은 고향의 신비로운 매력을, 서리 까마귀는 가을의 쓸쓸한 정취를, 초라한 지붕들은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후렴구를 통해 화자는 이 모든 것이 그리움의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이제 시의 주요 표현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입니다. 정지용은 시각, 청각, 촉각, 공감각을 아우르는 이미지를 통해 고향을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예를 들어 금빛 게으른 울음은 소리의 색감을, 파란 하늘빛은 하늘의 색을 감정으로 표현하며 독자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둘째, 후렴구의 반복입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는 각 연의 끝에 배치되어 시의 통일성과 리듬감을 부여하며 화자의 그리움을 극대화합니다. 셋째, 토속적 시어의 사용입니다. 지줄대는 함추름, 집베개 같은 순우리말은 한국 농촌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 독자에게 친근함을 줍니다. 시의 구조도 주목할 만합니다. 향수는 홀수연에서 고향의 밝고 따뜻한 모습을, 짝수연에서 가난하고 쓸쓸한 모습을 대비하며 고향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보여줍니다. 이는 고향을 단순히 이상화하지 않고 현실과 추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인식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각 연은 병렬적으로 배열되어 고향의 다양한 장면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입니다. 이제 시대적 배경을 통해 시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향수는 1923년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쓰였습니다. 정지용은 일본 교토에서 유학 중이었고 3.1운동의 실패로 민족적 좌절감을 안고 있던 시기였죠. 고향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잃어버린 민족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상징합니다. 넓은 벌과 황소 같은 풍경은 식민지 현실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조선의 전통적 삶을 암시하며 화자의 그리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민족적 상실감으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얼룩배기 황소는 조선의 칠소를 상징하며 토지 수탈로. 마지막으로 시를 한 번 더 낭송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 고향을 떠올리며 함께 느껴보세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지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알 수도 없는 모래성 쌓던 곳, 서리 까마귀 울던 곳, 초라한 지붕들이 허덕이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여러분, 오늘 정지용의 향수를 통해 고향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깊이 있는 문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